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신생아 감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장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게요. 보도로 전환하고 체인징하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잘 보이나요? 신생아 장명인데 26년 2월 24일 오후 4시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300, 360, 80, 300으로 해서 신약이 됐어요. 신약이 되니까 상신이 병이 됐어요. 이 상신이란 말 앞에는 용신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용신이라는 말은 그 쓴다. 무병갑에서 투출한 병이 투출이 돼서 병을 쓴다. 병을 쓰려면 신약이니까 임, 이제 인입이 상신이 돼야 된다. 병은 인수니까 생하는 거니까 인입이죠. 그리고 인입이 상신이 됐어요. 그리고 경계 34 경계인이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빨간색이 상신운이에요. 그래서 상신운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인생 초반에는 높게 나타나고 인생 후반부는 이렇게 하강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 그래프를 2 이상형 이런 정도 아니면은 뭐 어쨌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명을 할 때 얘기를 잠깐 보고 할까요? 일반적인 장명은 없는 오행을 갖다가 에, 넣어줘요. 이름을 칠 때. 그러면 이 사주는 수목이 약해요. 그러면 전문 장명을 하려면은 용신을 넣어서 장명을 하게 되는데, 용신에 용신운이 오면은 다 종격으로 변해버려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제대로 장명을 하려면은 상신을 보고 장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신약이니까 이런 해가 좀 덜었는데, 신강한 사주는 종격으로 변하면서 해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은 뭐 보통 사주를 이 전통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신강해야 유리한 면이 많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신강이든 신약이든 서로 똑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 신강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기발한 발상에 불과해요. 세상은 공평한데 사주도 그렇게 공평한 이론과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신이 목화, 병이 무거워지려면 목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문 작업 장명으로 하려면 용신을 보고 하면은 병화를 써야 되고, 상신을 보고 하려면은 목화를 써야 돼요.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주가 개두절각이어가지고 모두 종격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은 제일 부족한 수기가 수목이 부족해요. 여기 있는 게 지금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장명을 할 때 일반적인 장명은 이렇게 해요. 뭐가 사주 중에 어떤 오행이 가장 부족한지를 봐서 해요. 근데 이제 철학관에 가서 조금 장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용신 노름이 일어나요. 근데 자팽명리학을 하는 사람이 용신만 가지고 논다? 그럼 그건 자팽명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적천수에서도 보면 여러분, 신강하면은 식재간으로 하고 신약하면 인비로 가는데, 그 원리는 이 자평진전에서 원리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자평진전은 공부 안 하고 적천수만 가지고 용신을 갖다가 격국을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헷갈려요. 결국은 자평진전이 바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장명하는 방법이 이렇다. 이런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여기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빨간 선이 그래프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빨간 선이 이 간여지동이 뭐냐면은 청간과 지지가 이 같이 생활하는 걸 간여지동이라고 그러고, 극을 하면 개두절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볼까요? 여기 을유는 목과 금이 있는데 여기가 병을 갖다가 서로 생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합이 들어서 그래요. 을은 목생화하죠. 그럼 여기 유는 신이잖아요. 그럼 병신합이 되는 거예요. 병신합. 근데 여기는 잘못됐네요.
을유만 그래. 을유만. 여기 갑신은 여기 신은 경이죠. 그러니까 화급금이 되죠. 병신합이 안 되죠. 그러면은 상신운이 40년을 가는데 47에서 56 구간만 상신운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개두절각이 돼 버렸어요. 그럼 개두절각이 되면은 이렇게 종격으로 변해요. 변격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사주 원리가 자평진제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개두절각을 사주 보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도 볼 것이 많아요. 귀찮아요. 근데 간여지동으로 오면은 사주 보기가 쉬워져요. 여기 신사도 보세요. 병신합에 사사, 여기는 사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이잖아요. 그래서 신사가 합과 생으로 해서 얘가 종인격이 돼요. 종인격. 을류, 이거 잘못 적어. 종인인데. 종인이고,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옥생합 받고, 갑경 들어가고, 갑기압에 토생금 받고, 수생목, 여기도 여기하고 같아요. 세운에서 운이 정해져요. 세운에서 이 임기경병으로 세운에서 정해져요. 갑신도. 그러면 보세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어요. 흐름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하게 보니까 기축은 종안격처럼 돼요. 종안격. 일간이 강해졌어요. 무자는 세운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종재. 정해는 여기는 보세요. 정해는 임정이 정임합이에요. 그리고 해는 생이에요. 그래서 종재가 돼요. 여기 병술은 종황이 되는데 왜 병왕 화생토하고 술술동이니까 이제 육신으로 말하면은 이게 비겁이죠. 그래서 종황이 됐고 여기는 종이는 방금 설명드렸고 여기 갑신은 무자와 같이 이제 세운에서 결정이 될 거고 여기 개미도 종재인데 마찬가지예요. 세운에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종재, 종이 이렇게 가는데 신사가 87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때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몰라요. 이제 우리 기대수명을 90으로 봤을 때 뭐 살아있을 확률도 있지만 이거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신사는 이 자녀운에 해당이 돼요. 자손, 자녀에 해당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인생이란 건 여기서 무자에서 갑신까지가 한금기예요. 이 한금기를 어떻게 사느냐가 한금기이면서 여기가 절정기, 활성기, 나이로 보면 황금기, 그 다음에 내 사주로 보면 얘가 상신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황금기와 내 활성기가 맞아떨어지니까 삶의 모습이 온화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주가 무자 대운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17은 기축대운이에요. 17세, 얘가 고 1, 2, 3이거든요. 그러면 개의 세운이 오니까 종재가 돼요. 그 다음에 19세, 대학 갈 때 갑자년에는 종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종격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수기가 있어야 돼요. 이 수의 수기는 목이지요. 근데 수기가 없어요. 볼까요? 임의 인이 목이 있는데 이렇게 무정하면 수기가 안 돼요. 그 수기가 없는 거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없죠. 지장간에도 목이 없죠. 여기도 지장간에 목이 없죠. 여기도 지장간에 목이 없죠. 하필이면 하나 인이 있는 게 무정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종아를 볼까요? 종아는 경의 수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금생수. 미안해요. 잠깐만요. 잘 보이나요? 이거요. 미안해요. 예. 이 금이 종합격이 되는데 금생수가 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장간에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재가 되면은 종을 한다, 병격이 된다 그러면 절반의 성공을 하는데 많이 먹을 것은 있어요. 종격이라는 것은 수기가 없으면은 많이 먹었는데 체한 거예요. 탈이 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상담에서는 종격이 되고 수기가 없으면은 많이 먹으면 체합니다. 욕심 버리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 이제 주식 같으면 머리는 버리고 꼬리 버리고 가운데 몸통만 가져라 이런 말도 그 주식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격을 이제 통변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름으로 어떻게 질 것이냐, 수목이 없으니까 수목을 만들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지니까 여기까지만 보는데 사주를 본다 그러면 더 봐야 돼요. 임의 조우는 경이거든요. 근데 경이 무정하지만 있어요. 여기서는 경지만 내려가요. 그러면 있을 때는 목이 하강을 해야 돼요. 수기가 다운을 해야 돼요. 여기 수도 마찬가지예요. 경에 조우 병이 있으니까 수기가 다운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이거는 조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어디 자꾸 건드려져요? 잠깐만요. 아, 예. 잠깐만요. 됐어요. 미안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미리면서는 안 보고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종격에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명을 할 때 없는 오행을 넣으면 수목이 없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어쩌다가 같아진 거예요. 근데 전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분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주를 이제 개두제가 설명을 했고, 여기도 보면은 종격을 보면 종왕격처럼 해서는 기축에서는 수기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 괜찮죠. 이걸로 봐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얘가 기축 때문에는 뭐 집안이 평정하겠다. 왜냐면 이거 어떤 부모 운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무자에 들어서 10대에 들어서 단기운으로 가잖아요. 단기운으로. 그 34 경계인이니까 얘 큰 공부 못 하잖아요. 단지 이제 34 경계인이고 여기서 보통 10년 대운에 5년은 상신운이 되고 5년은 단기운이 되는데 그 단기운 중에서 2, 3년이 종격이 돼요. 이것도 우리 체계가 다 분류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무자 때 큰 공부를 못 하죠. 얘가 평상이는 나와야 이런 운에 공부하거든요. 비행 청소년이 안 될 뿐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할 수가 없어요. 뭐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인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까지 지금 보지 않아도 돼요. 흐름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종제 때 수기가 없어요. 종왕은 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두 수기가 없어요. 수기가. 종인이 되면 화가 종인이잖아요. 그래도 수기가 없어요. 수기가. 하생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인월에 인속에가 무병갑이 있으니까 여기 병기정이 있으니까 이제 무기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오면은 여기서 토가 발용을 하죠. 특히 진술충미는 사계절이나 되니까 발용의 기회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 종인이 됐을 때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죠. 의류에서 40년 상신운에서 의류가 상신운이면서 그 종인을 만들었는데 내가 실수했네. 이때는 종인이 아니라 상신운이네요. 미안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상신운이에요.
이 하나, 둘, 셋, 넷, 40년이 상신운이 돼야 되는데 이 40년 중에 10년만 상신운이 되고 나머지는 병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병격이 오면은 일단 단기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기운은 2년, 3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을 잘해야 되겠죠. 변신의 귀재가 돼야 되겠죠. 시류를 잘 타야 되겠죠. 근데 얘는 그거 잘 탈 거예요. 사주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먼 데서 돕고 있잖아요. 은은히 달빛처럼 오라노인처럼. 이제 오라노인이란 말은 중매쟁이를 하는 말인데, 그렇게 중매쟁이처럼 달빛에 은은히 병이 돕고 있잖아요. 다이렉트로는 못 돕지만 어쨌든 큰 사주는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돕는다. 이렇게 이제 이럴 때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초반은 그래프가 높고 후반부는 그래프가 낮지만 높아도 높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이 구간을 지날 때 단기운으로 지나야 된다. 이거 보이죠? 이러니까 전반부는 좋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신용이 잃게 돼요. 아니, 사주 보는 사람이 좋다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신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표현이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손이 도우니까 항상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그 다음에 종격에서 말씀드렸어요. 종격에서 수기가 없는 사주들은 차선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주식에서 말로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머리와 꼬리는 버리고 몸통만 챙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명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장명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명을 할 때 보통 5가지 봐요. 음오행, 음양오행, 성시별 핵수, 수리오행, 자원오행을 봐요. 그럼 음오행을 보면 여기서 해례본과 언해본이 나와요. 지금 여기 분류해 놓은 것은 해례본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언해본으로 분류를 하면 이 토하고 금수, 그러니까 이응희의시 이리 가고 미음비읍 피의시 이리 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례본을 갖다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간송 전사장이 전영필, 예, 그분이 이제 우리 한양 경성의 부자였는데 일본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 문화재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샀어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송미술관을 이분이 개설을 했는데 그거 그냥 자식들이 그 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때 1930년대에 해례본, 지금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해례본은 2권밖에 없어요. 여기 간송미술관에 있는 해례본을 간송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주본이라는 해례본이 있는데 그건 어떤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문화재청으로 이렇게 이관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그리고 그 어간에 그 상주본의 표지가 그 화재에 타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2권밖에 없어요. 2권. 그러니까 해례본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했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해본을 썼어요. 근데 왜 언해본을 썼냐면 한자 말을 쓸 때는 언해본이 더 잘 맞대요. 근데 이건 다음에 좀 이따가 여기 지지에서 아니죠 자료에서 이 관계를 조금 보충해 드릴게요. 그러면 수목을 써야 되죠. 그러면 이응 히읗 기역 키역 쌍기역을 써서 이름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가 이렇게 만들든지 어쨌든 여기는 성시별 좋은 핵수에 한자를 수리오행을 붙여서 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명에서는 장명을 만드는 과정이나 장명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자 뜻 무슨 자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름 같으면 서로 상자에 완전할 완자거든요. 아, 서로 완전을 하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장명의 원리에서는 뜻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수리로 음으로 나오고 의양으로 나오고 수리로 나오고 자원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장명하는 사람들은 이 자원만 갖고 장명을 해요. 모음 장명 안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이 들어간다, 이응이 들어간다, 그런 이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가에서, 아니 기억에서 가나 여가 들어가는, 가나 겨가 들어가는 모음을 쓸수록 더 목스럽죠. 목기운이 상승되죠. 근데 구를 써버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구는 화가 되잖아요. 모음이. 근데 아직 이 부분은 우리들은 해요. 우리들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모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수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나 유를 쓰면은 오유를 쓰면은 수가 돼요. 수. 그러니까 수생목이니까 여기서 규 써도 돼요. 수생목이니까요. 수생목. 그죠? 이렇게는 쓸 수가 있어요. 혀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수생목이니까. 어쨌든 모음을 넣어서 발음 장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가 빠졌어요. 이는 여기다 하나 넣으면 돼요. 그럼 얘가 되죠. 여기다 세워보세요. 그러면 얘가 되죠. 여기다 세워보세요. 그러면 위가 되죠. 요에다가는 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붙이고, 의에다가 요 모음을 갖다 하나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의가 되죠. 요 어에다가 애를 붙이면 애, 야에다가 애를 붙이면 예, 오에다가 애를 붙이면 왜. 유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음이 여기 내가 이렇게 생략했는데 그렇게까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례본, 언해본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 이건 이제 그 제기를 보세요. 네, 좀 이따 자료는 보여드리겠지만 음양오행을 맞춰야 되고, 성씨별 획수를 맞춰야 돼요. 옛날에는 성씨별 획수가 이전에는 자기를 주역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다 그래요. 근데 주역으로 이름을 짓게 되면 가지수가, 그러니까 이름 개수가 몇 개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성씨별로 했는데, 그 다음에 요 수리오행, 요 81수 오행,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명리 오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구마사키 게노라는 일본인이 조선 총독부에서 민족을 정리를 할 때, 이제 물론 우리 조선 사회에도 호패 제도가 있었지만 근데 양반들을 위한 거지 일반 민중들을 위한 건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민족이라는 게 지금 같으면 주민등록 등본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들과 조선 민중들을 전부 민족 호적에 올리는 작업을 해요. 그때 여기다가 이름을 잘 지으면 팔자를 고친다, 너도 사람이니까 이름을 가질 수 있다 등등등 하면서 구마사키 게노가 이 수리오행을 우리 한글 이름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아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때 수리오행으로 이름 짓게 만들어가지고 일본인들이 뭐를 했어요. 대동아 전쟁 때 그 민족 보고 징역 끌려가고 징집에 가고 정신대 끌려가고 이걸 그때 썼던 거잖아요. 일본이 민족 정리하면서 또 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산에 가면 삼각점 좌표 있잖아요. 측량 좌표. 인적 물적 이런, 그냥 우리를 갖다가 일본이 그냥 우리를 식민지하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행정적으로 역사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해를. 근데 우리가 지금도 수리오행을 넣어서 이름을 짓지 않으면 장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많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말을 못해서 내가 대답 안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성명법, 장명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여러분들, 정조의 임금은 이름이 구였어요. 왜 구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쓰는 이름 안 쓰니까 그런 이름 쓴 거예요. 여러분, 고종 황제가 왕에 오르기 전에 사가에서 명복이라고 그랬어요. 명복이. 근데 명복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부르기를 갖다가 개똥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안동김씨로부터 피해 가려고. 대원군이, 우리나라에서 대원군이 4명 있는데 흥선대원군은 살아서 대원군이 됐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을 우리가 주막집
집집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 강의하면서 뭐 이렇게 동물 이름까지 붙여서 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는데, 그 주막에서 거린처럼 한 잔 잔술이나 얻어먹고 대원군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중에 그렇게 산 이유가 주정뱅이고 거린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안동김 씨의 세도를 피하기 위해서 죽으니까. 그래서 자신도 주막집을 그렇게 전전하면서 구걸하다시피 동량술 얻어먹고 살고, 자식 명복이도 개똥이다 개라고 개똥이로 부르고. 근데 개똥이로 불렀는데 일국의 왕이 되고 내중에는 대한제국의 황제가 됐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야 되고, 수리오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쓰기는 쓰되 일본인들이 우리 정신을 바꾸고 우리를 침탈하고 뭐 그러려고 우리한테, 아니 생각해보자. 김이박이 성씨가 많아요. 이 옛날 어른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실제 서출들 자손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서울 자손들이. 그 사람들은 저 족보에 오르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민족 정리하면서 오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김씨 자손이지 이씨 자손이지, 그래서 그 성을 가져갔다는 말이 있고, 내가 보니까 그건 맞아요. 그 다음에 그 하인들 있잖아요. 사모리, 돌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이름을 가져. 너희들도 이제 사람이야. 너희는 한국 시민이야. 한국 선민이야. 그러면서 이름 가지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없는데요. 그럼 너 집에서 뭐라고 불렀어? 사모리요. 그럼 사모리 성을 뭐 할 거야? 나 오대감 집에가 있었는데요. 그럼 너 오삼월 해. 그렇게 해서 성을 붙여갖고 수리오행을 이제 수리오행대로 짓지는 않지만 그렇게 민족 정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요 수리오행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료를 보고, 그때 당시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은 뭐냐면 한자에가 다 자원이 있어요. 이것도 좀 더 자료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새는 이름들을 장명을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죠. 이름을 지어와요. 요새는 해자, 희자 많이 넣어서 이름을 지어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해선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아빠가 강씨라고 그래요. 그럼 강혜선이라고 이름을 지어오고 한자만 맞춰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원오행으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름 해선은 이미 정해져 왔으니까 그때 자원오행으로 맞추는 거예요. 한자의 자원오행을 좀 더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나 같으면은 요 부족한 수기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명을 개운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이 성명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름 바꿔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고, 뭐 스포츠 선수들도 이름 많이 개명하고 누구도 개명하고 개명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부터 특히 1, 20년 전에는 개명하는 게 어떤 사회 유행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물론 이름이 좀 예쁘면 뭐 숙자 말자 이런 이름보다는 조금 뭐 해선 해림 뭐 이렇게 이런 가명이라도 이런 게 가지면 나쁘지 않죠. 그러지만 그것은 이미지 개선 뭐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명에 올리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뭐 S가 노가 이렇게 찍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자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내가 막상 사주를 감명을 하고 장명을 한다 그러면 난 이거 이리 가요. 이런 거 안 가고 이쪽으로 안 가고. 이건 특히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예요. 내 후배 중에 그 딸을 둘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인데, 장명을 하려니까 30, 50씩 달라는,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4만 원 주고 성명학 장명 짓는 책을 샀대요. 4만 원짜리 장명책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어쨌든 그 책을 사가지고 이 방법대로 두 아이들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무리 없이 잘 지었어요. 어쨌든 장명의 원리는 이렇다. 예, 이만큼 하고, 예, 이제 다음은 그 자료 방금 말한 자료들을 한번 보게요. 자, 잠깐만 체인징 하고요.
잠깐만요. 컴퓨터가 안 느려요. 자료를 자료를 많이 띄워놓으니까 이런 경향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PPT도 깔아져 있고 어, 여기서부터 볼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빨리빨리 작동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잠깐만요. 화면이 얼마만큼 보이나요? 이제 일단 바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 자음과 모음의 관계예요. 보이나요? 내 커서를 따라오세요. 이거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글 자음, 모음, 오행이 방금 그거였어요. 그다음에 불용문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 불용문자라고 이제 이름이 안 쓰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안 쓰는 글자가 뭔지 그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뭐 인터넷에도 뭐 이런 거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뭐 찾아보세요. 만약에 찾다가 없으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자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명용 한자 자원오행, 지금 우리가 보도에서 말했던 자원오행에 대한 한자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하나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임명용 한자가 이렇게 이제 가에서부터 획수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아름다울 줄을 인, 여기는 실ong 세울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방금 뭐 저기 수기 이렇게 수와 목을 써서 만든다. 그러면은 목이면은 가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가만 쓰는 게 아니라 간도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갈도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글자를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획수 맞는 글자를 강도 쓰고 개도 쓰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이름처럼 상환 그럼 서로 상자 안전할 한자 는 서로 안전해야 이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획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글씨가 만들어졌을 뿐이지 한자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한글 음양오행 말씀드렸어요 방금. 그다음에 잠깐만요. 또 잠깐만요. 내 컴퓨터는 이래요. 사양이 그렇게 낮지도 않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는 성시별 좋은 획수가 획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명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뭐 이건 뭐 장명 책을 사도 되고 이런 정도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자, 불용문자하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에서 아주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성시별 좋은 액수 방금 보셨고 그 다음에 수리오행론
이것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모행론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뭐 여기는 내가 카페에다가 옛날에 책 쓰기 전에 넣어놓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다른 곳에는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나한테 달라고 한 문자하면 내가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수리오행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던 구마사키 게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우리 책 전자책 3권, 종이책은 2권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인물이 구마사키 게노예요. 네이버하고 김만태 저 명리학 강론회가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해가면서 성명학에 대한 광고를 했어요. 81소 광고를. 잠깐만요. 우리가 일본어 때 그 강제 그 합방돼서 식민지 생활한 것도 참 화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풍습에 우리가 놀아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게 그렇게 좀 싫어요. 이거 진직 수리 성명학은 혹시 이것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버렸어야 해요. 내 성격 같으면 버렸어야 해요. 근데 뭐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이렇게 한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전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회가. 이것은 우리 3권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사주명리와 개운의 요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인식, 생각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은 매일 하는 일이니까 습관이니까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풍수예요. 풍수. 세 번째가 풍수. 이 풍수는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풍수가 더 발달해 있어요. 학문적으로 연구가 더 잘 돼 있어요. 장소학이라고 발달이 돼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명리도 우리처럼 사용은 안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미국은 우리보다 더 깊게 연구돼 있을지 몰라요. 이 풍수 장소학을 보면 그걸 우리는 알거든요. 미국은 왜 선진국이냐면 뭐 특허를 갖다가 우리가 뭐 3, 400개 갖고 있을 때 미국은 뭐 1200개를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진국도 되지만 모든 학문이 연구가 안 된 분야가 없어요. 미국은. 그리고 이제 성명학은 네 번째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소리 오행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이 5%나 그 개운하는데 그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대가들,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말들을 그냥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사람의 그 인생을 좌지우지 못한다. 자, 이게 이거예요. 그 구마사키 게노 81수 수리장명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건 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캡처해서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IVWQ와 성명학의 결론을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온구구 배합과 수녀구 산물인 상신이 중화의 모체가 되어야 하고 사주명리학적으로는 상신이나 최종격을 생하는 오행으로 장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 그 간송본에 대해서 해례본, 일명 간송본이라 한다. 이 이야기를 방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썼다. A, 세종이 직접 A라는 것을 썼는데 그 안에가 해례본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렸다. 그래가지고 내내 없다가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도
추측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론만 하다가 해례본이 보고 나서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근데 이제 한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언해본이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아 때는 그 음이나 순서나 이런 게 맞대요. 해례본보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한자 혼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조선시대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자보다 한글을 훨씬 더 많이 쓰죠. 지금도 애들 이름 가을이, 봄, 날이 이렇게 이름 지어놓은 거 보면 예쁘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이름 지은 세대들이 지금 한 40대가 됐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이제 너무 그냥 한글 이름만 지어가지고 애들 이름 같은데 어른 이름 같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해례는 송나라 항공서우 운해와 우리나라 발음을 중시해서 오음을 정했고, 근데 이 우리나라 훈민정음은요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가림통 문자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이 송나라 항공서 운해 정도를 보고 만든 책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후대들이 기록을 보고 이렇게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나는 좀 섭섭해요. 한자도 우리 민족이 만들었던 글자고 가림토도 우리가 만들었던 글자고 이두도 우리가 만들었던 글자고 훈민정음도 우리가 만들었던 글자인데 세계 민족사에서 어떻게 글자를 4개나 만든 글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자를 보세요. 지금 우리 발음하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출, 입, 그러면 공기가 출 하면 밖으로 나가고 입 하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중국어로 해보세요. 추, 우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2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입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도 한자는 동이족의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그저 돼지 시자를 보면은 그저 우리가 밑에는 돼지를 키우고 위에서 사람이 주거 생활을 했다. 그래서 돼지와 우리의 생활상 지금도 제주도는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한자는 동이족의 한자예요. 이 한자가 진나라 소전체 때 저기 각골문하고 합쳐졌다고 그러거든요. 서지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얘기를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그 소중화가 되기를 바랬는지 우리나라가 역사 중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이 소중화, 모화 사상을 갖고 산 때는 조선왕조 56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고조선, 당군조선의 후예였고 부여 고구려 후예였고 발해의 후예였어요. 고려 지금도 여러분 고려 국경선이 강동 육주 있는 근방에서 온 산이 아니에요. 천령이 어디가 있냐면은 두만강 북쪽 900리에가 있어요. 우리 책에도 그걸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주 지도를 보게 되면 만주 벌판이 있잖아요. 만주 벌판 아래가 보면은 그 심양 이쪽에 그가 산간지대로 돼 있어요. 지금 말하는 연변자치주 거기가 경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두만강 넘어 900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강성한 나라고 민족이었는데 이상하게 조선에 와서 나라가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같이 읽어보게요. 그러나 해례본을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후대의 사성통해에서 발음 오행을 수정한 것은 해례본은 의문의 문제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해례본은 순수한 한글 발음 체계를, 언해본은 자음 오형 분류에 있어 한글을 초중성어 한자음에 적합하게 합니다. 정신은 물론 뼛속까지 소중화가 되고 싶어서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물론 문헌에 있으니까 하겠죠. 문헌에. 근데 문헌의 여기를 보세요. 해례는 송나라 항공서우 운해와 우리나라의 발음을 중시하여 오음을 정했고 숙종 때 신경주는 훈민정음 언해는 송나라 소흥과 한국 경세성 음창화도를 그대로 따랐다고 한다. 그러니까 둘 다 송나라 거 따랐다는 얘기예요. 송나라 거. 근데 훈민정음 창제를 할 때 창제가 아니에요. 전자가 가림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글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다듬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묘하게 이렇게 항공소 운해와 소흥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이제 물론 그 실정사학이라고 하는 게 역사, 그 다음에 문헌이 있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거는 현대 우리 인류사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훈민정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해례본과 잠깐만요.
해례본과 이 차이 이것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스크랩에서 한번 보시고 이제 결론을 내겠어요.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예쁘게 지으면 돼요. 부르기 좋게 지으면 돼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름을 짓고 싶으면은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상신으로 이름을 지되 종격이 이렇게 많은 사주는 종격이 필요한 종격이 수기가 문제가 돼요. 종격은 종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수기가 없으면 수기를 터줘야 되잖아요. 이름이 우리 인생의 5%밖에 뭐 영향력을 못 미친다 할지라도 이왕에 하는 거니까 원리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원리를 한번 따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시다가 내 손년대 아이가 나한테 그저 문의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해라, 이렇게 하세요라고 내가 가이딩은 안 해도 이 사주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어떤 것을 또 보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는 설명해 드릴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내가 그 장명료 안 받고 뭐 개명료 안 받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